홍윤희 씨는 추울 때 뭐 좀 이렇게 깔고 자요? 저는 여름에도 장마철에는 이렇게 전기담요 살짝 켜야 돼요. 그래요? 온수 매트도 좋은데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집에 이제 이 베개 주머니를 하나 만드세요. 베개 주머니. 베개 주머니 만들어서 거기다 현미를 넣으세요. 현미. 현미쌀이요? 현미를 집어넣고서 그걸 전자레인지 오븐에 한 5분 데피세요. 5분 정도 데폈다가 발에 조격을 먼저 합니다. 발을 가지고 발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면 그것을 배 위에 얹어놓고 자면 아침 때까지 따뜻하고요. 화상. 네. 네, 특히 이맘때 화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했다면 화상의 골든타임은 10초입니다. 10초? 네. 10초요? 아니 10초에 무슨 치료 처치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데이고 난 이후에 빠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심한 화상이 아니라고 하면 화상 부위에 입었던 옷을 제거를 해야 하고요.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옷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에 20분 이상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식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열기를 식히고 나면 화상 부위를 깨끗한 거즈나 수건을 물기에 적셔서 덮고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주를 붓거나 그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민간요법이라고.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또는 감자나 된장 바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도움이 됩니까? 도움되지 않습니다. 된장은 아시다시피 발효식품이잖아요. 그 자체가 균과 곰팡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소주도 상처에 직접 닿으면 아프기도 하면서 상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찬물로 세척을 하고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화상 중에서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화상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 화상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전기 제품 이용을 할 때 잠깐 찌릿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전기 손상은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심장이라든지 조직에 혈관이나 심경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기 화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화상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이 전기 화상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기온이 떨어지면은 면역력도 같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도 함께 내려가게 되죠. 자, 우리 몸은 정상 체온에서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약 30% 정도 감소되고 반대로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면역력이 50% 증가한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왜냐? 체온이 높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의 림파구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이 림파구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이런 모든 병의 시작은 면역력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요새 거의 모든 병은 사실 면역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우리 면역력이 저하되면 우리 몸 곳곳에 천천히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염증이 쌓이다 보면 결국 심장 질환이라든지 암, 뭐 류마티스, 동맥경화, 뭐 등등등 이런 모든 병들이 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굉장히 무서워요.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난방부터 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난방 말고 또 체온으로 또 이렇게 높일 수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여보 기다려, 내가 팍 올려줄게. 역시 오늘도 빠지지 않는 우리 조 박사님의 이 사랑과 애정의 기운. 아우, 따뜻하네요. 조 박사님 부러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혼자 앉은 자세에서 1분 만에 체온 1도를 올릴 수 있는 초간단 핑거, 손가락 체중 손가락으로요? 네네네. 굉장히 쉬우니까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깍지를 낄게요. 깍지를 껴요? 네. 깍지 껴서 10번 정도 눌러주는 10회 정도 이렇게 뿍뿍뿍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세게 좀 해주세요. 그 마음의 눈으로 올라가 생각하면 이게 자, 두 번째는 우리 벙어리 장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역시 네 이렇게 이건 안 된다.
뽀뽀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손 차가운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A 씨의 사례입니다. A 씨는 길을 걸어가던 중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열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A 씨의 행동은 올바른 대처법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오. 여기에서 이수찬 원장님만 왜 X입니까? X를 들으셨는데요. 예, 출제자의 의도가 X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무슨 같아서 의도를 제가 정답은요? 네. O입니다. 이수찬 선생님만 틀으셨습니다. 네,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면 우선 환경을 따뜻하게 해주고 옷을 입혀준 다음에 환자의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환자의 혈압이 낮거나 혹시 부정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환자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O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체온 증상을 보이면 움직임을 통해서 열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A 씨의 사례 들어봤고요. 이번엔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번에는 네. 친구와 함께 겨울바다를 찾은 B 씨의 사례인데요. 갑자기 물에 빠져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B 씨의 친구. 급기야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는데요. B 씨는 친구를 위해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B 씨의 대처법 과연 옳은 대처법일까요? 자, 하나, 둘, 셋. X입니다. 오 아니에요? 왜 X죠? 의식이 흐려져 갔잖아요. 물을 못 마시죠. 오히려 이게 살에 걸릴 수도 있고. 기도 흡인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 흡인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김정은 선생님 제 말 듣고 지금 후회하시죠? 네, 저는 의료인보다 엄마의 입장에서 예. 따뜻한 물을 먹여주고 싶습니다. 네. 네네.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저체온 환자를 대처하는 방법 중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데 물을 먹이게 되면 삼키지 못하는 데다가 기관지 같은 곳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흡입성 폐렴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이렇게 좀 수영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네, 이럴 때는 따뜻한 모포를 덮어주거나 아니면 핫팩이 있다면 겨드랑이 같은 데 올려주면 좋은데요.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목을 꼭 껴안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얇은 옷을 여러 겹 껴 입어주시고요.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만 환자들의 경우에는 체온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과식과 음주 꼭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네.